이번에는 1장 3절 해서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스에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재는 1장 2절 해가지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뭐 쉬프팅, 스케일링 이런 거인데 함수의 뭐 평행이동이나 뭐 이렇게 함수 배율 조정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따로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주로 다루는데 실제로 삼각함수는 6개가 있습니다. 6 베이지 트라이고노메트릭 펑션스 해가지고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인 함수의 역수를 우리는 코시컨트 함수에서 CS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y분의 r. 그리고 이거는 반지름이 r인 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죠. 좀만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편의상 반지름이 r인 뭐 함수라고 반지름이 r인 원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런 직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r,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x 그리고 높이가 y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인 건 다 아시고요. 자, 이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코시컨트 함수는요. 사인의 역수예요. 그래서 CSC 세타 코시컨트 함수는요. 사인 세타 분의 1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거의 역수 y분의 r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요.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죠. r분의 x죠.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를 우리는 시컨트 세타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x분의 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였죠. 그때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해서 탄젠트의 역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y분의 x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6개의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삼각함수를 이제 정리할 때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원래는 앞 글자만 3개 따서 붙였어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 시컨트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얘를 이렇게 하니까는 코사인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 글자 3개를 못 따고 코시컨트에서 요 3글자 한 단계씩 건너가서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6개가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notice also what whenever the quotient are defined. 그래서 탄젠트는 뭐 이런 거, 시컨트는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다 이렇게 써는 이상 코사인 세타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컨트 세타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 경우는 뭐냐면 세타가 90도인 건 배제. 얘도 90도 배제, 얘는 0도 배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자, 피리어딕 펑션. 피리어딕 펑션은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피리어드를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데요. 함수 fx는 주기 함수입니다. 어떤 거냐면 if there is a positive number p such that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p만큼 갔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를 얘기하고 the smallest such value p is the period of f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기함수는 일반적 삼각함수랑 좀 연관이 많아서 삼각함수랑 매칭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삼각함수는 사인 함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앞으로 좀 그림 많이 못 그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좀만 더 가봐야겠네요. 이게 좀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쭉 가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4파이, 여기가 3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x가 있을 때 여기 있는 함수 값이 fx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 fx가 또 언제 튀어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요. 그때 함수 값이 같습니다. fx로요.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파이만큼 더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2파이 플러스 x예요. 근데 이것만이냐? 또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은 좀 잘렸지만은 실제로 좀 더 가면 여기도 나와요. 또 쭉 가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4파이 플러스 x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요. fx가 사인 함수일 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 플러스 2파이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네. 물론 2파이, 4파이도 있고 뭐 6파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여기서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2파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p가 될 수 있는 거는 2파이도 될 수 있고 4파이도 될 수 있고 6파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주기를 2파이라고 하냐? 요런 p의 후보군들 중에서요. 이 녀석도 p가 될 수 있고 얘도 p가 될 수 있고 얘도 p가 될 수 있어요. p는 여러 가지 저것들은 다 p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는 p는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10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런 것들이 다 주기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TV 보면은 항상 선발 대회를 열죠. 컨테스트를 열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1등을 가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컨테스트를 열어서 선발해야 돼요. 근데 뭘로 하느냐? 이런 P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바로 주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가 왜 2파이냐면은 실제로 fx 요거를 만족하는 p 값은 상당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2파이의 자연수 배수면 다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 2파이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또 확실한 거는요. p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p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기함수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민망한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냐면은 자, fx를 보겠습니다. fx가 3 상수함수죠. 요런 경우를 보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3이면은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 점이 x일 때 fx에다가 이렇게 x 플러스 p를 대응해 주면은 얘는 fx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p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p는 될 수 있는 거는 1도 될 수 있고요. 2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0.1도 될 수 있고 0.001도 될 수 있고 p가 0이 돼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제일 작은 p가 뭐예요? 0이 돼버리죠. p가 0이라는 얘기는 주기함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를 할 때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주기가 0인 주기함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주기가 0이라는 거는 주기라는 것은 다시 함수값이 원래 값으로 되돌아오는 건데 0이라는 거는 뭐 아예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주기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 p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포지티브 넘버라고 붙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부분만 그냥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인데 코사인, 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정의역은 뭐 실수전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요 정의역은 실수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주기는 2파이. 예, 다 정리돼 있으니까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서 배운 6개의 삼각함수, 뭐 그래프도 있고 주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6가지 함수는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좀 비중을 둔다면은 요 4가지는 필수예요. 요 4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는 거의 나왔다면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은 또 좀 낮습니다만 코탄젠트와 코시컨트는 조금 비중이 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왜 고등학교 때 시컨트까지 안 했느냐? 시컨트를 다루면은 결국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에서 그냥 끄는 거죠. 그러면 시컨트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탄젠트랑 시컨트는 서로 연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코사인 함수 역함수고 그런 이유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이 4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는 아주 가끔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코시컨트나 코탄젠트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만 설명드리고 문제를 다루거나 할 때는 좀 많이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제일 좋은 건 다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까지는 꼭 해주시고 나머지 2개는 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좀 약간 덜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트라이고노메트리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들이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이 식 모르시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거 모르면 우리 학교 올 수도 없어요. 예. 이거 모르는데 우리 학교 와셨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되게 운이 좋으셨네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식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탄젠트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요거는 처음 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분 증명은 간단하게 해놨는데 뭐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세타고 x, y, 직각, r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탄젠트 자 이렇게 좀 처음이니까 좀 써볼게요. 자, since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표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since라는 거. 원래 since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옷가게나 아니면은 유명한 뭐 맛집이나 이런 데 보면 since 뭐 1920 그래서 1920년부터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since는 because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거를 이제 si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몇 년부터, 그건 from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because라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그냥 그대로 가보죠.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이니까 x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요거는 통분해서 쓰면은 x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x제곱분의 r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그거 역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삼각함수의 제곱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때도 주의사항 보셨겠지만은 이거랑 이거에서 시컨트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친숙한 함수,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고 얘는 각을 제곱한 거에 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왜 자꾸 이렇게 써요? 가로치기 귀찮고 막 그래서. 그래서 뭐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식들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특히 이 위의 식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밑에 식도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밑에 식도요.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증명 없이 내용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션 포뮬러스 해가지고 코사인은 이제 덧셈 공식인데 코사인 x 플러스 y는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y 이런 것들인데 요거 증명은 숙제입니다. 과제에 있습니다. 나중에 과제를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제 연습 문제 이거 힌트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거 따라서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제가 힌트를 더 드리든가 풀어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식은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배우신 분들 아마 교과서에 없어도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분이 많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식이거든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어렘은 정리라고 해서 어떤 수학적 이론을 이제 정립해 놓은 걸 말하는 거고 콜로로리는 뭐냐면은 요 시어렘을 살짝 변형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x, y에다가 세타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x에다 세타, y 세타, 코사인 x 더하기 y, 세타 더하기 세타, 그럼 코사인 2세타죠. 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식에다가 xy에다가 세타 대입하면은 그냥 바로 요 식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때 이미 이거 다 배우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수도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따라서 또 하프 앵글 포맷에서 반각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식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앞에서 코사인 2세타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반각 공식도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뭐 저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앞에서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를 앞에서 유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2개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넘겨주고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 예,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예, 부호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증명과 유도 과정은 다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로우 오브 코사인인데 이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리고요. 외국에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고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배웠어요. 지금도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식이죠. 코사인 법칙. 만약에 ABC가 삼각형 ABC의 변이고 세타가 is the angle opposite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 세타가 C의 opposite angle opposite C라는 것은 C에 마주보는 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 A, B, C 이렇게 했을 때 세타가 angle opposite C다 그러면 여기 세타는 얘기예요. C에 마주보는 요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세타가 angle opposite to B 그러면은 B에 대응되는 여기가 세타는 얘기고요.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코사인 법칙이라 불립니다. 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실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던 식이고요. 그래서 유도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여기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아까 그림이 없었는데 들어갔죠. 지금 잠깐 멈췄다는 게 그림 블론으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갖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제각각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삼각형은 뭐 돌려도 삼각형이니까 요걸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원점 여기를 x축에 붙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 여기를 x축 붙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이제 직각좌표계가 있으니까 이제 좌표를 주죠.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 세타가 있고 C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좌표는 B, 0 그리고 여기 좌표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세타가 둔각이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여러분 직각좌표계에서도 이제 여기 원이 있고 여기 한 점 있을 때 여기 세타일 때 여기에 x좌표는 요 길이가 a일 때 요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그래서 x좌표는 a 코사인 세타. 여기 높이는 여기랑 같으니까 b 사인 a 사인 세타. 뭐 이런 거 했다는 거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세요.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여기를 한번 여기를 x좌표로 수직을 이렇게 내려보죠. 그럼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는 a 코사인 세타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여기가 a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는 b-a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a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높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a 사인 세타죠. 여기 y좌표가 a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갑자기 얘가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높이의 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해보죠. 그럼 얘는 a-b의 제곱 자, 요거 빼기 요거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배 요거 둘 곱한 거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제곱이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이 됩니다. 요 두 개가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b 제곱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코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j 법칙을 이렇게 해서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배운 지식으로서는 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two special inequality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특별한 부등식이라는데 for any angle 세타 measured in 라디안을 각 세타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입니다. 둘 다 많이 사용되는 식인데요. 특히 이 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얘는 좀 약간 간헐적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얘도 가끔 사용되긴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식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 식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절대값 sin x는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요 식으로요. 요 식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되니까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앞으로 특별한 언급 없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넘어가고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여기 증명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작성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결과만 알면 되는데 유도 과정은 한번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OP의 길이는 여기서 OP의 길이인데 사실 PQ의 길이인데 여기 오타이네요. PQ의 길이는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AQ의 길이는 현재 AQ의 길이는 OQ의 길이에 여기 AQ의 길이는 OA의 길이에서 OQ의 길이 뺀 거죠. 근데 OA의 길이는 1,
OQ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니까 AQ의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PQ의 길이의 제곱 요거 표시해 놔야겠네요. 예. 여기가 OP가 아니고 PQ의 길이입니다. 여기도 PQ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예. 그래서 PQ 길이의 제곱 더하기 AQ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요거 길이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면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는 AP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호의 길이, 요거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이죠. 그러니까 AP의 호의 길이는 세타죠. 그러니까 AP 길이의 제곱은 요 호의 길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AP의 길이가 세타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P 길이의 제곱은 세타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양수 더하기 양수, 어떤 두 개의 양수 값을 더했는데 그것이 얘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도 얘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작자죠. 1 더하기 5 해가지고 10보다 작으니까 1도 10보다 작고 5도 10보다 작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어떤 값보다 작으니까는 얘도 얘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작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도 코사인 세타 제곱도 세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양변 루트 씌워가지고 풀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유도 과정은 그렇게 딱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이런 식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한 전초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랜스포메이션 룰스 해가지고요. 예, 제너럴 사인 펑션 or 시누소이드 포뮬라로 해서 얘는 x를 c만큼 평행 이동하고 d만큼 y축으로 수직 이동, x를 c만큼 수평 이동, 그리고 b는 이제 주기를 이제 나타나죠. b가 크면 클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b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기 길어지고 a는 이걸 양위로 얼마나 스케일링, 그러니까 늘렸냐 줄였냐 그죠? 그래서 a 절대가 있는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높낮이를 앰플리튜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그 값. 원래 사인 함수의 앰플리튜드는 2예요. 최소값 1, 마이너스 1, 최대값 1이니까요. 근데 a를 곱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a, 최대값 a. 그래가지고 앰플리튜드는 절대값 a.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높낮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앰플리튜드는 1인데 여기서는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b라는 것은 이제 주기. b가 2파일 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주기가 돼요. 절대값 b는. c는 호리존탈 시프트, 그러니까 수평 이동. d는 버티컬 시프트, 수직 이동.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비슷한 거 많이 보셨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b가 만약 주기가 파이면은 파이 약분해서 사인 2x 뭐 이렇게 해서 주기가 뭐 반줄을 넣는다 뭐 그런 것도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삼각함수는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역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뭐 다 그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함수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네들은 친숙하지만 얘네들은 친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많이 친숙하시겠지만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백날 말로 이거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리역이 뭐고 치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등식 유명한 항등식 2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에디션 포뮬라 요거는 과제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라고 요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코사인 법칙은 자주 사용하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등식들도 마찬가지 성립한다는 거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장 3절 삼각함수에 관한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